네, 오늘 개장 상황 또 특징 업종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시장 상황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왔다 갔다 하네요 지수가. 일단 이 정도 지수에서 이런 흐름이라면 우리나라 증시 꽤 강하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네, 것 네. 같고요.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포함해서 우리나라 증시 지금 봐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지. 첫 번째로는 지표였는데 예. 지표는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서 잘 소화해내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실적입니다. 예.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HD현대엘렉트릭 그리고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이번 주에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지금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강력하게 어떤 투자에 베팅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 보셨을 때 넷플릭스라고 하는 기업 아마 보셨을 텐데 이번 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슈퍼의리라고 불리는 ASML 이쪽도 네.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가 조금이라도 좀 미스가 나면 시장에서는 엄격하게 지금 기준을 좀 들이미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겨우 이제 실적 발표 이후 지나야 아무래도 이제 강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기점은 어디냐라고 하면 7월 말에 지금 FOMC 연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다들 동결이라고 좀 불리우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8월 1일 날 정말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은 오픈된 상태에서 여지를 남겨두고 시작이 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갈 거냐? 굉장히 작은 테마주들의 순환매 아니면 덜 올라왔던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 공백들이 많았던 기업들의 이제 단기 반등세가 나오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또 리튬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뭐 리튬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배경 때문에 움직이는지 좀 알려주세요. 솔직하게 말씀을 예. 드릴게요. 하이드로 리튬 포어스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네. 회사명에 리튬이 있으면 적어도 리튬을 채굴할 줄 알고 채굴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회사 이- 근방에 리튬 가루가 좀 뿌려져 그렇죠. 있어야 되죠. 근데 회사 이름에 리튬 들어간 거 치고 명확하게 지금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기업이라서 네네. 이건 지금 테마성으로 수급 배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 포스와 하이드로 리튬이 약간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포스가 하이드로 리튬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튬 포스가 가니 하이드로 리튬이 간다. 혹은 하이드로 리튬이 가니 리튬 포스도 간다. 이런 맥락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단기 매매를 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수익이 나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네.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봤었을 때 저는 리튬 관련주들은 죄송합니다. 리튬 관련주들 두 기업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지금 전체적으로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오고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서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업종은 뭐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리튬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업을 이야기하느냐? 이녹스 리튬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자회사가 올해 3천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가 성과가 못 나온다 하더라도 모사, 이녹스 첨단 소재가 굉장히 좋은 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리튬 포스라든지 하이드로 리튬이 지금 몇 분기, 몇 년째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굉장히 또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중국이 결국엔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폐배터리 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일 수 있다. 어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성일 하이텍과 세비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턴키로 모든 것을 지금 다 할 수 있는 기업은 성일 하이텍이 조금은 더 우세해 보이는 흐름이라서요. 만약 폐배터리를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세비캠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성일 하이텍이 조금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참 이렇게 오랜 그 순환매 끝에 이제 한번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 얘기 뭐 중국 시진핑 이제 주석이 이제 전기차 등 신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에 대해서 경고했다. 우리 이런 내용들 많잖아요. 뭐 그렇죠. 저기 온 산에 뭐 전기차 네. 재고라고. 그렇죠.
비아디 잘 나간다는 소리와 더불어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우리 국내 2차 전지 K 배터리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소식이에요, 이게? 일단 결과부터 좀 말씀을 네네. 드리면 이 탄산 리튬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탄산 네, 리튬. 그냥 공급 과잉을 이제 해소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재고의 가치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치가 올라왔을 때 탄산 리튬 지금 재고가 많은 쪽이 유리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 올라간다기보단 탄산 리튬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1차적으로 지금 먼저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공급과잉 쪽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태양광 패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어제 하나솔루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간밤에 그 미국 과잉 쪽에서도 투자를 하시면 중국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네. 과잉 투자를 조절을 하게 되면 비정상화에 정상화로 가는 과정 속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 태양광 쪽에서는 OCI 홀딩스도 있고 HD현대 에너지솔루션도 있지만 결국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그 힘을 온전하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다시 이제 2차 전지 전기차로 이제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리튬을 취급하는 쪽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배터리를 생산하는 쪽보다는 기존의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쪽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없이 많이 공급했던 배터리에 대한 수가 딱 중단이 되면 지금 현재 공급되어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쪽이 더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탄산 리튬 쪽을 재활용하기에는 세비캠보다는 상대적으로 성인 하이텍이 더 우위에 있는 기술을 좀 보이고 있어서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은 더 보실 필요는 있는데 중국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서 네. 이 뉴스를 고지고대로 믿고 좀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있어서 결국 본질적인 부분, 본질이라 함은 전기차가 잘 팔린다거나 예. 아니면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좀 뚜렷한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땐 당연히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을 보시는 게 저는 맞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괜찮은데 아무래도 코스닥 쪽 가면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이 보니까 제약바이오 아니면은 이제 2차 전지인데 그렇죠. 제약바이오 보면 알테오젠 요즘 기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네. 한동안 뭐 4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는 이제 50만 원 돌파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보는 리가캠바이오도 그렇고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갈 만한 이유에 대해서 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하반기에 아마 많이들 꼽은 탑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제약바이오들 이야기 많이 나올 것 제약바이오. 같습니다. 네, 아. 그 이유는 뭐냐면 시기의 문제, 시점의 문제, 횟수의 문제이지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금리 인하를 한다 했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업종이 어디냐?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계속 이제 추적 관찰을 하는 건데 이제 고민은 제약바이오를 두 물줄기로 나눌 수가 네.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티리온 쪽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네. 아니면 이제 그들을 제외하고 방금 우리가 이야기 드리는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뭐 ABL 바이오를 필두로 하는 파이프라인 쪽, 임상 네. 파이프라인 쪽. 그런데 전자가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기 최대 실적 나오고 있죠. 셀트리온도 우리가 생각한 최대 것보다 실적이었어요. 엄청나게 좋은 예.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가가 밋밋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요, 요번에 오리지널 그 약품 특허 만료되는 거 많다고 해서 바이오시밀러 좋게 보는 분들 그쵸.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쪽을 더 기대를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트럼프 행정부에 하나 남은 카드가 뭐가 있냐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의 어떤 품목에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매길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 네네. 이쪽을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불안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임상 파이프라인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지금 초점이 몰리고 있고 알테오젠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확장성이 무궁무진하게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SC 제형, 그러니까 정맥 주사형에서 이제 SG 피하 주사형으로 이제 바뀌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단축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단축됐는데 이건
어떠한 질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질환에도 적용성이 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높은 기술임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지금의 주가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이번 기술 수출 금액으로 확답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는 여전히 그러니까 ABL 바이오까지도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유한양액에 대해서 유한양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레이저 티닙이죠. 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는 렉라자로 더 네.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금액의 기술 수출 수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무제표의 영업이익률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알테오젠이 되었든 리가켄 바이오가 되었든 기술 수출 그리고 나서 1분기, 2분기 뒤엔 재무제표에 다 녹아들어서 엄청나게 높은 재무제표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유한양액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렇게 큰 돈을 지금 받았는데 네. 왜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거야라는 게 지금 투자자분들의 고민과 불만인 상황이라서 예.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 리가켄, ABL 바이오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유한양액은 조금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저도 계속 나름 스스로 고민인 게 이 펩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을 믿어야 되느냐 그래도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말아야 되느냐 이거 저도 지금 계속 제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이거 비만 치료제 쪽이죠. 그렇죠. 이제 스마트 데포라고 해서 약물 지속형 이제 플랫폼에 대한 강점. 근데 이게 계속 뉘앙스는 글로벌 빅파마와 하고 하겠다는 뉘앙스는 계속 풍기는데 확실한 마침표가 찍히고 있지 않는 뭐가 지금 상황이에요. 딱 뭐 손에 잡히는 게 지금 없죠. 그런데 보통 이게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나타나면 변동성이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하락 변동성이 아니라 오히려 네. 이렇게 위로 쭉 치고 올라가니까 예. 안 살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해서 사잔이 확실한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 펩트론은 솔직한 이야기로 제 영역은 좀 넘어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거는요. 최근에 좀 궁금한 종목 가운데 네. 한번 풍산하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이런 거 어떻게 시세가 났는지 그리고 지금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느 쪽 먼저 해주실래요? 일단 풍산은 풍산. 저보다 소장님이 더 잘 아실 아니, 것 같은데 네, 사실 풍산처럼 이 광물을 취급하는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건 흔치 않습니다. 글쎄. 네, 특히 뭐 아무리 방산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좀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풍산 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가총액도 시가총액이지만 호가에 쌓여 있는 물량을 보면 굉장히 엉덩이가 무거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이 불과 지금 2달 사이에 6만 원, 사실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5천 왔다 갔다 했었던 이 흐름이 예. 거의 한 2년 동안 지속이 됐었다가 이제 한 번 돌파를 하니까 벌써 16만 원대까지 올라와 그러니까 있거든요. 놀라운. 예. 근데 여기서 또 빠지지도 않고 있다 보니 이걸 더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사자니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방산을 포함한 지금 다수의 기업들 중에 신용미수가 제한이 된 종목군들은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도 신용으로 살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신용으로 살 수 있는 그 한도가 초과가 됐어요. 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많이 담았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여기서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본업과는 좀 별개지만 수급적으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실 필요는 다른 있을 것 같아요. 시선으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약 2달 반 정도에 지금 거의 뭐 100% 올라온 네, 상황인데 저는 더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의 가격이 사실 많이 올랐다고 보기에는 예전에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5만 몇천 원도 갔던 그렇죠. 종목이잖아요. 예. 그 평균 가격보다도 매수밴드 아래에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드라백을 보면 그때와 비슷하거나 그때보다 지금 더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있는 상황인지라 저는 조금은 더 보시되 일단 신규 매수하고자 하신 분들은 여기서 가격 조정은 깊게 나오진 않겠지만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염두를 해두고 이번에 받쳐준 재료는 뭐였어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진핑이 이제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가 가장 큰 재료였던 그거 걸로 갖고 보여져요. 이렇게 이만큼 네. 오른다고? 그리고 예. 드라백 추이를 보니까
원래는 중국 분들 위주의 드랍액 추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 올해 일본 분들의 드랍액이 심상치 않았었습니다. 어허.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작품 중에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작품이 사실 올해 일본에 굉장히 크게 예, 흥행을 예. 했는데 그 배경이 제주도였다고 해요. 네. 실제 촬영은 다른 곳에서 했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엄청나게 또 동아시아 쪽에서 히트를 치다 보니 그걸 빌미로 또 관광객들이 많이 넘어왔다는 게 이제 상승 모멘텀인데 롯데관광개발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파라다이스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다는 건 결국 뭐 가타부타 여러 가지를 좀 제외하고 본업 안에서 드랍액의 추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네. 저는 조금은 더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행 그 묻기 전에 궁금한 거 빨리 해소해야겠다. APR 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거? 갖고 계신 분들하고 이거 노래 보고 계신 분들한테 나눠서 얘기하면 이 CEO 분이 참 부럽더라고요. 아니 거의 송중기 필이 나던데. 그러니까요. 그죠? 다 가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마존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아마존에서.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 제대로 안착을 하고 있고 판매 채널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열기가 언제 식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개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먼저 선반영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출발은 조금 흔들렸었거든요. 예. 저는 그때 이제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혹은 화장품주들이 조금은 조심해야 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웃기라도 한 듯이 비웃기라도 전체 한 데이터를 듯이. 보니까 여전히 잘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걱정했던 건 뭐냐면 미국의 관세를 매기게 되면 예. 판매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할인율을 주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굉장히 많은 또 판매고를 올린 K-뷰티 제품들, 뭐 디바이스가 되었든 네. 화장품주들이 되었든 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길게 가져가 봐도 괜찮지만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저는 완전하게 넘어섰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행 그 또 질문하기 전에 또 궁금한 거. 뭐야? 오늘 강정수 박사님하고 저기 증시타임에서 AI 얘기 주로 나눴고 네. 어제 또 이 하모니 시간에는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나오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솔트룩스가 오늘 지금 많이 빠지네 9%. 이거 지금 6월 초순에 이렇게 고점 찍고 흘러내린 지는 좀 됐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이쪽에 뭐가 있었나? 어떻게 보세요? 한번 일단은 예. 오늘 특별하게 좀 나온 뉴스는 없는 없죠. 것 같은데요. 네. 예, AI 소프트웨어 쪽은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고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 그러니까 제3자 투자자 입장에서 네네. 봐야 되면 그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한길과 컴퓨터처럼 누가 보더라도 더존 비전처럼 어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AI가 덧붙여져야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만 놓고 봤었을 때는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좀 속상한 이야기를 해보면 과연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정말 큰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해외 시장에 나가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 기준으로 보면 하드웨어는 이미 SK하이닉스가 물 건너가서 굉장히 지금 활황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100배 커졌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100배 클 수 있을까에 대한 예. 부분은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최근에 한참 뭐 상법 개정 때문에 네. 뭐 증권주, 뭐 지주사 이런 쪽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조금 쉰지가 됐는데 이게 또 다시 조금 순환매 차원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예. 좀 애매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게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어제 글쎄, 오후부터 그게 조금씩 어제부터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제대로 할 거라면 저는 대주주 양도세도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관리가 안 되면 결국엔
지금 신정부 들어서 금융시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신뢰의 금이 조금씩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뭔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 그걸 보고 저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은행, 금융, 지주사 올해 연말까지 그래도 코스피가 3,500을 넘어서 뭐 3,700 그리고 4,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좀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신정부에 대한 입김을 저도 좀 믿고자 하는 건 뭐냐면 동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자사주 매입은 곧 소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입하고 나서 바로 소각을 합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매입 공시를 따로 소각 공시를 따로 안 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입 공시는 매입 공시대로. 예. 그리고 이제 그 매입을 하고 나서 수년을 또 갖고 있습니다. 어허. 대주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아하. 그러다가 이제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면 이제 찔끔 소각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것을 또 바로잡고자 하는 이제 개정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조금은 더 신정부의 어떤 금융시장에 힘을 보태주는 것을 좀 믿고 본다면 자사주, 은행주, 금융주들은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금융주로 본다면 미래에셋이 원픽일 것 같고요. 지주사로 본다면 두산, HD 그리고 CJ 이렇게 세 개로 압축을 하는 게 좋고 한화는 왜 빠졌어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한화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고. 선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그래요.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